네, 안녕하세요. 1주차 2강 제1장의 전압, 전력, 전류, 그리고 전력과 전기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을 알아본 후에 PDF 파일로 파일을 저장하는 법, 그리고 과제를 그렇게 저장하는 법에 대해서 안내할게요. 네. 대전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써요. 대전. 이건 대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전기의 성질을 띠는 것, 성질을 띠는 것. 이것을 대전이라고 합니다. 대전되었다 하면 그러면 전기 성질을 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러한 현상은 이제 대전 현상은 과거 고대 그리스에서 호박이라는 나무나 이런 것에 진액이 굳은 것을 갖다가 이제 그 귀부인들이 뭐옷 같은데 이제 장식으로 하고 다녔어요. 그걸 이제 호박이라고 하는 거야. 그 호박을 마찰을 하게 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지푸라기 또는 털 같은 것을 끌어당기는 현상을 우리가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대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어의 호박 일렉트론이라는 요것으로 해서 우리가 그래서 전기라는 단어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대전 현상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번개 치는 것도 대전 현상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문을 열거나 또는 옷을 벗을 때 정전기 일어났다라고 하죠. 자동차 문 열 때 겨울 같은데 그랬을 때 이제 정전기 현상이 나타나는 거, 그것을 우리는 대전 현상, 대전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또는 머리를 빗을 때나 정전기, 복사용지, 엉킴 등이 대전 현상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줄여서 그냥 차지라고도 얘기하는데 일렉트릭 차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의 이를 우리는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하의 단위는 쿨롱을 사용하고요. 쿨롱, C로 이렇게 쓰면 돼. 쿨롱. 기호로는 Q로 보통 씁니다. 그래서 Q 쿨롱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 5 쿨롱, 10 쿨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을 쓰고 양성자, 이 양성자를 양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양전하. 그래서 양성자는 전기적으로 플러스 극성을 띠는 거고,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의 극성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자가 있으면 좀 이따 그림으로도 나타날 텐데요. 원자가 있으면 원자 내부에 양성자가 있고, 양성자는 플러스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에 중성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 이렇게 붙어 있고, 요 중성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주위를 이제 자유전자, 즉 음전하라고 하는 음전하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여기가 3개 있으면 여기도 3개 있어요. 자유전자가 음전하가. 그래서 3개 있어서 전기적으로 이렇게 얘네들은 그냥 중성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중성 상태냐면 플러스 전하가 양전하가 3개 있고 음전하도 3개 있어. 그러니까 더해주면 몇이 돼? 0이 되죠. 그래서 얘는 중성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성자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러한 전하 하나가 갖고 있는 양전하든 음전하든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그 전하량, 아까 전하를 단위가 뭐라고? 쿨롱이라고 했죠. 그래서 양전하든 음전하든 요거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쿨롱이라고 하는 요 전하량은 1.602, 19까지는 외울 필요 없고요. 1.602 대략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을 갖는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양성자나 음전하나 그 전하와 전하량은 다른 얘기지. 전하는 얘를 얘기하는 거고 이름을 부르는 거고 얘의 크기를 우리는 쿨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크기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는 쿨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정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거니까 조금 외울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의해서 사용을 하는 것들이에요. 이제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쿨롱의 전하를 만들기 위해서 는 전자가 몇 개가 필요한가라는 얘기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 개의 전하는 양전하든 음전하든 한 개의 전하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전하량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3쿨롱의 전하를 가지려면 X개의 전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네. 비례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그러므로 X는 3분의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개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산기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요거 그냥 해주면은 0.35 15 33은 9 3 4 12 0.534 그래서 0.5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개가 필요하겠다라는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잘못됐나? 1.602 그래서 1.602 이거 지금 비례식을 잘못 세웠나? 잠깐만요. 한 개의 전하가 1.602 이거 쿨롱이야. 그러면 X개의 전하는 3쿨롱의 전하를 갖는다 해서 X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분의 3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계산을 잘못했네. 그쵸? 네. 그래서 요거 비례식 다시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 실수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1쿨롱의 한 개의 전하는 한 개의 전하는 1.602 곱하기 마이너스 19승의 쿨롱이야. 그런데 3쿨롱의 전하를 가지려면은 X개의 전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X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분의 3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네. 그쵸? 아까는 이걸 내가 뒤집어서 했어. 그쵸? 이거 계산했더니 얘는 계산기를 써가지고 계산했더니 얘는 대략 몇이 된다? 1.87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자의 구조 및 대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림으로 쉽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양성자가 양전하의 성질을 갖는 양전하가 있고 세 개가 있고 바깥으로 자유전자라고 하는 음전하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극성이 얘는 플러스 3개 마이너스 3개니까 얘는 정상 상태예요. 극성이 없다라는 얘기야. 무극성이야.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이 다 이렇게 외부의 자극이 없으면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다면 정상 상태는 이렇게 무극을 가져요. 극성이 없다라는 얘기야. 정상 상태인 것이고 얘를 갖다가 마찰을 했어. 그러면은 이때 정전기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대전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자유전자가 바깥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튕겨져 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두 개만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경우에는 얘는 극성을 어떤 극성을 가질까? 그렇지, 플러스 극성을 갖는다라는 얘기야. 플러스 1개의 양전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플러스 극성을 갖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극성은 그 쿨롱의 양은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튕겨져 나간 자유전자가 그 옆에 있는 원자에 붙었어. 그래서 여기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4개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극성을 가질까? 그렇지, 마이너스 극성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마이너스 한 개의 전하가 이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럴 때 얘의 그러면 전하량은 어떻게 돼?
그렇지. 마이너스 1.60이야. 여기는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전기의 성질을 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1.2절의 전기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물리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기를 표시하는 세 가지 물리량으로는 크게 전류, 전압, 전력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전류는 도체에서 전기적인 현상을 전류는 전하가 이동한 것을 전류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책에 있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체에서 전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자유전자의 움직임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즉 플러스 전하나 원자 전체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뭐 때문이다? 그렇지, 자유전자, 즉 음전하의 이동에 의해서 전류를 우리가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즉 도체에서 전자 또는 전하라고 불리는 음전하라고 불리는 이 전하의 이동으로 인해서 전류가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란 전하의 이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도체 내의 임의 단면을 전하가 이렇게 이동한 것, 이것을 우리는 전류라고 정의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도체의 단면을 t초 동안 세컨드야 t초 동안 q 쿨롱의 전하가 일정한 비율로 이동하였다라고 하면 이때의 전류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t초 동안 전하가 이동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i는 t분의 q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수로 기억하거나 또는 q는 IT, 요거 t 이쪽으로 곱해주면 되니까 q는 it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정의를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길 바래요. 단위는 전류 I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을 해요. 암페어. 요게 이제 보조 단위로 쓰면은 q는 전하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얘는 전하의 단위는 뭐라고? 그렇지, 쿨롱이라고 했죠. 그래서 쿨롱 쓰면 되는 거고, 시간 t의 단위는 뭘까? 그렇지, 뭐 아우어, 미닛 이런 있지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사용하는 것은 초예요. 세컨드. 그래서 쿨롱 퍼 세컨드로 단위를 쓸 수도 있으나 이렇게 안 쓰고 암페어로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쿨롱 퍼 세컨드로 쓸 수 있으나 암페어로 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라고 하고 쿨롱 퍼 세컨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페어를 단위를 사용할 때도 있고요. 또는 그거보다 좀 작은 미리암페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밀리라고 하는 요것은 10의 몇 승을 의미할까? 그렇지, 마이너스 3승을 의미하죠. 그리고 마이크로라고 하는 요 기호는 마이크로는 10의 몇 승? 그렇지,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키로는 10의 몇 승을 의미할까? 그렇지, 키로는 소문자 키로로 일반적으로 씁니다. 대문자로 안 쓰고 소문자 키로 K는 10의 3승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 우리가 단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또한 너무 외울 게 많아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거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전지에 전구를 이렇게 달아놨을 경우 전류의 방향은 아까도 얘기한 게 뭐였어요? 자유전자, 즉 음전하가 이동을 해서 전류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 이 전기적인 역사로 봤을 때 양전하가 이제 이동을 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거든. 그렇게 해서 회로를 해석하고 다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안 바꿨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씁니다.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건전지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이차를 줬을 경우, 기전력을 인가했을 경우 이때 흐르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뭐가 이동한다? 음전하 여기에서 여기 이제 건전지가 마이너스 극성을 띄어 여기는 플러스 극성을 띄고, 그러면 자유전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극성 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 청력 서로 밀어내는 그러한 힘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가 전하가 전구를 통해 가지고 이쪽 플러스 극성으로 이동을 하죠. 이렇게 이동은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건데, 전류는 어떻다? 전하의 반대로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회로 해석을 할 때 전류를 많이 쓰니까 전류의 이동 방향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위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풀어야 돼요, 모든 것은. 자, 그래서 실제 전자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해가지고 전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극성으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제 1-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도체의 임의 단면을 3초 동안 일정하게 흐른 전류가 1.2A이었다면 이 사이에 이동한 전자는 모두 몇 개인가 라는 얘기네. 요거는 한번 꼬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Q는 IT 또는 I는 T분의 Q라고 전류를 정의한다라고 했었죠. 요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미분 배우고 하면 DT분의 DQ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미분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한 거야, 전류 I를. 그랬는데, 자, 전류가 그러므로 전하 Q는 어떻게 될까요? 요 T 쪽으로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IT로 해서 I는 1.2A래. 그리고 여기에 뭘 곱해주냐면 시간 3초 동안 흘렀대. 그러면 전하는 몇 쿨롱이 되겠냐라는 얘기야. 이게 단위는 쿨롱이죠. 그래서 이거는 3.6 쿨롱이 되겠네. 그쵸? 그래서 3.6 쿨롱이 되는 것이야. 3.6 쿨롱. 아까 내 한 개의 전하가 1.602 한 개의 전하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을 갖는다라고 했지, 전하량을.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몇 쿨롱이냐면 X개 대 한 개의 X개 대 X개가 몇 쿨롱? 3.6 쿨롱이라는 얘기네. 3.6 쿨롱의 전하를 갖는다라는 얘기네. 전하량이 있다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므로 X는 마찬가지로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분의 3.6을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요 계산을 하면은 얘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래서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분의 3.6 하니까 걔는 대략 2.247 곱하기 10의 19승 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동한 전자는 이동한 전자 또는 이동한 자유전자라는 얘기인 건데, 전하는 그래서 이동한 자유전자 전하는 모두 2.247 곱하기 10의 19승 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음 이제 전기를 표시하는 세 가지 물리량 중에서 전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압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전류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그러니까 전류를 사용해서 이제 불을 밝힌다든지 모터를 돌린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야겠죠. 이때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려면은 전기적인 압력이 필요합니다. 즉 전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우리는 전압을 볼테이지라고 얘기를 해요. 전류는 커런트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간단히 볼테이지, 커런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때 도체 내 특정한 두 점 사이의 전압차를 전압차 또는 전위차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압의 차이, 전위의 차이를 줄여서 전위차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전압차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도체 내에서 일정 방향으로 전하를 움직이려고 인가하는 전압을 우리는 기전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건전지의 전압, 건전지 아까 봤었죠. 도선 연결해 가지고 여기에 램프를 달았어. 꼬마 전구를 달았어.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던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지. 자유전하를 움직이도록 한 거야. 그때 공급한 이 전압을 우리는 기전력이라고 별도로 구분해서 기전력이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야. 전압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구분을 좀 하려면 좀 이따 이제 우리가 회로를 배울 텐데요. 나중에 배울 텐데,
뭐 저항이 있고 여기 저항이 있어. 이렇게 여기 5V로 인가했어. 여기 1ohm이고 여기 4ohm. 이건 좀 여러분들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전압이 몇 볼트야? 1V.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4V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이제 걸려요. 이런 건 이건 쉬운 내용이니까 이렇게 될 때 요 놈은 전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이 전압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 건전지에서 인가한 전압을 뭐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그렇지, 기전력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전력이 5V짜리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야. 물론 이때 이 기전력은 좀 이따가 배울 전력하고도 또 구분을 해야겠지. 이 전력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전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분명히 구별하라는 얘기죠. 1V, 4V는 전압이야.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했을 때 여기 전이차, 여기 전이차가 4V, 여기 전이차는 1V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야. 요거하고 이 기전력하고는 구분을 지어서 얘를 기전력이라고도 한다라는 얘기야. 그냥 5V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여기 전압은 몇 볼트? 5V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구분해서 또 어떤 분들은 기전력이라고 구별하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전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력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급하는 전원의 전압이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쿨롱의 전하를 이동했더니 몇 볼트의 전이차가 발생을 했다. 이때 공급한 에너지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쿨롱이 전하를 움직여서 1V의 전이차를 발생했으면 그때 소비된 공급한 에너지는 몇일까? 1J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W를 에너지라고 쓰고요. Q는 아까 전하의 기호라고 얘기했어. V는 무엇의 기호? 전압의 기호예요. 그래서 전압의 기호, 단위도 볼트로 이렇게 쓰는 거고, 단위는 이 대괄호 안에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 요건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야. 기호, 이 Q는 전하야. 단위가 쿨롱이라고 하는 것이고, 에너지 단위는 주를 보통 쓰죠. 그래서 줄 이렇게 씁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W는 QV라는 이러한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되고, 또는 이 식으로부터 V는 Q분의 W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기는 두 점 사이에 두 도선이 있으면 이 두 도선 사이에 Q쿨롱이 전하를 이동하는데 W 줄의 단위냐, 이거는 W 줄의 에너지가 일정하게 소비 또는 발생하였다면 두 점 사이 전이차 또는 전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해서 이것도 우리가 정의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V는 Q분의 W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물론 얘도 V는 그래서 Q분의 W라고 이렇게 썼지, W 에너지 단위는 뭐라고? 그렇지, 줄이라고 했죠. 줄. 그리고 Q 전하의 단위는 뭐라고? 쿨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단위를 줄 퍼 쿨롱이라고도 써도 되나, 이렇게 대부분은 안 쓰고 전압의 단위는 볼트, V로 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V로 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전압의 단위는 볼트로 읽으면 미리볼트 또는 마이크로볼트 또는 킬로볼트, 메가볼트 등이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미리는 10의 몇 승? 그렇지, 마이너스 3승이야.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는 10의 몇 승?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킬로는 10의 몇 승? 3승. 10의 3승. 메가는 10의 몇 승? 그렇지, 10의 6승을 쓴다. 이거 보조 단위를 또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문제 풀 때 이런 단위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단위 나오면은 숫자 대입해가지고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또는 10의 3승, 10의 6승 이거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네. 두 점 사이에서 5쿨롱의 전하를 이동하는데 25줄의 에너지가 소비되었다면 두 점 사이 전압은 몇 미리볼트인가 라는 얘기네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V는 W는 QV니까 V는 Q분의 W야. 그래서 Q분의 W라고 쓰면 되고요. W 에너지는 몇이냐면 25줄이래. 25. 그리고 전하는 몇 쿨롱이래? 5쿨롱이래요. 5쿨롱.
그러므로 얘는 딱 나눠지니까 5V가 되겠네. 그치? 5V가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전압이 몇 미리볼트냐 라고 이렇게 얘기해놨지. 그러니까 미리볼트로 표현하려면 여기에다가 몇을 해줘야 될까? 5에다가 미리는 10의 몇 승? 그렇지.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그러면은 5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면은 얘는 없어지니까 5V 나눠지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계산해서. 그러면 5 곱하기 10의 3승은 몇이야? 5000이 되는 거지. 5000. 그래서 5000 써주고 10의 마이너스 3승은 미리니까 미리볼트로 해서 이렇게 5000 미리볼트다 라고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쓰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 37분 이상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에 수압차가 없는 두 수조는 수압차가 없는 이제 수조를 생각해 보자고. 그때 수압차가 없으면은 파이프로 연결해도 물의 이동이 전혀 없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전이차가 없는 두 도체는 전선으로 연결해도 전하의 이동이 없어요. 즉 전기적인 에너지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전이차, 전압이 없으면은 전이차가 없으면은 얘는 전하가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않는다. 전위 또는 전압은 절대적인 값은 아니며 항상 상대적인 값으로 다뤄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이거 저항 이런 거 배울 텐데 여기에 5V를 이렇게 인가했다라고 치자고. 여기 5V. 그러면은 이거 좀 더 어렵나? 여기에 전압차가 있어야지 전하가 이동하는 거고 여기에는 1ohm이고 이거 4ohm이라고 하면은 여기 1V가 걸리는 1V의 전압 강화가 생기거든요. 이거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이거 쉬운 내용인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 잘 모르죠. 이 얘기는 5V라는 얘기는 이 지점 여기가 0V 여기가 기준이 0V야. 0V면 여기 전압은 5V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가 만일 5V야. 여기 기준되는 이 지점을 5V라고 하면은 여기 몇 V라는 얘기일까? 그렇지 10V라는 얘기야. 여기가 만일 그러면 3V라고 마이너스 3V라고 하면 여기는 몇 V가 될까? 그렇지. 여기 이 지점은 2V가 된다라는 얘기야. 여기에 비해서 기준을 잡은 그 지점보다 여기의 전위가 얼마나 높으냐 또는 낮으냐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0V면은 당연히 여기 플러스 지점은 5V가 되는 거고 여기가 10V면은 여기 전위는 15V가 된다라는 것이야. 그 차이가 5V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전위 또는 전압을 얘기할 때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라는 얘기야. 다른 지점보다 얼마나 높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점 사이에서 전류의 흐름을 예측한다든가 에너지의 발생 또는 소비 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면 두 점 각각의 전위의 높고 낮음을 우리가 표시해 줘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위 또는 전압의 극성을 표시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떠한 소자가 있어. 우리가 소자를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수동 소자는 RLC가 있는데 여튼 그런 소자의 극성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준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가 극성이 여기보다 높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높다라는 얘기야. 또 전압으로 이렇게 기호로도 이렇게 문자로도 표시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자로 V의 A, B, A와 B 지점의 전압이다. 전이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건 극성을 이렇게 표시해 준 거고 또 화살표로도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여기 여기 전위보다 여기가 높다라고 해서 이렇게 화살표로도 표시를 해줘. 또 어떤 책마다 또 다른데 이렇게 그냥 양쪽으로 화살표로 해가지고 V의 A, B 로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줘. 대신 극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줘야지 분명하게 서로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소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도 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표시를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교재는 극성이 전위차가 낮은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높은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겠다라고 교재는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위 또는 전압의 극성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표시를 해줍니다. 다음은 이제 전기를 표시하는 세 가지 물리량 중에서 전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전력이라는 얘기는 아까 기전력이라는 것은 건전지 또는 전류를 그 전압과 비교하기 위해서 표시해주는 전원의 전압을 기전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게 전력이라는 얘기는 전력은 파워라고 얘기를 보통 해요. 그래서 이니셜로 기호로 P로 보통 쓰고요. 대문자 P로 쓰고 또는 순시치식이라는 것도 배울 텐데 그거는 PT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P로 보통 표현을 해. 그래서 단위 시간에 소비 또는 변환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전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T초 동안에 일정하게 소비한 에너지라고 기억을 하면 더 좋겠네. T초 동안에 일정하게 공급한 에너지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P는 에너지 시간 T초 동안에 소비한 또는 공급한 또는 변환한 그러한 에너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P는 T분의 W다 라고 이렇게 분수로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요. 또는 이 식으로부터 W는 뭐다? 그렇지, PT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있어도 되겠어요. 단위는 전력 P의 단위는 에너지 단위는 뭐라고 했죠? 그렇지, 줄이라고 했죠. 줄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야. 시간의 단위는 뭐라고? 초를 보통 써.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단위 MKSA 단위를 써요. MKSA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 전기자기학이나 뭐 이런 데서도 이런 단위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겠는데 이 M은 미터를 의미하는 거야. 미터를 줄여서 M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킬로는 이건 그러니까 거리의 단위를 얘기할 때는 미터를 보통 쓴다라는 얘기야. 킬로는 뭐를 얘기할까? 그렇지, 킬로그램. 질량을 얘기하는 거야. 질량은 킬로로 쓴다는 얘기야. 그람으로 잘 안 쓴다는 얘기야. 그냥 일반적으로 킬로그램을 쓰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S는 뭐를 의미할까? 그렇지, 세컨드를 의미하는 거야. 초를 얘기하는 거야. 세컨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OND를 의미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리량에 대한 단위를 이렇게 쓰고요. 우리 전기, 전자, 통신 이쪽에서는 암페어의 단위인 A를 써. 그래서 이거는 전류의 단위로 암페어. 그래서 이걸 쫙 연결해 가지고 MKSA 단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여튼 여기에서 전력 P는 W 오버 T였어. T분의 W였어. 그래서 이거 단위는 그럼 뭐로 쓰면 되는 거야? 그렇지, 줄 퍼 세컨드라고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런데 우리는 또 전기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줄 퍼 세컨드로 안 쓰고 얘를 뭐로 쓰자고? 그렇지, 와트로 쓰자라는 얘기야. 와트. 이때 이 와트하고 에너지의 이 W하고는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또한 다른 책들은 에너지를 E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또 이 E라고 쓰면은 전개를 또 E라고도 표현하거든. 그거하고도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재는 W라고 하니까 W로 쓰자라는 거고, 이때 이 W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고 에너지 단위는 줄이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전력 P의 단위는 와트다라는 얘기야. W로 읽는 게 아니야. 와트로 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력의 단위는 와트이며 미리와트, 미리는 10의 몇 승?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는 10의 몇 승? 그렇지, 10의 3승, 메가는 10의 6승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으니까 또 참고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류 I 암페어, 인가 전압이 V 볼트라면 이때의 전력 P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해서 P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W 오버 T 이렇게 세컨드 초로 이렇게 쓰는 것이고, 이때 이렇게 되는 것이고, W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압 1볼트의 전위차가 나도록 Q 쿨롱의 전하를 이동했을 때 공급한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해서 W는 VQ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W는 VQ라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밑에 분모에 T자 이렇게 써주면 이 등호가 성립이 되겠죠. 또한 V 써주고 T분의 Q는 아까 뭐였을까? 그렇지, 단위 시간 동안 전하가 이동한
양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로 정의한다고? 그렇지, 전류로 정의했지. 그래서 VI. 그래서 얘가 I니까, 이놈이 I니까 VI, P는 VI라는 이러한 중요한 식이 유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단위는 당연히 와트가 되는 것이고요. 오케이? 예제를 요거는 이렇게 해놨네. 예제를 하나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1.2 킬로와트의 전열기에 200볼트의 전압을 가한다면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라는 얘기네. 전열기, 이거는 전열공학 이런 데에서도 나오면 굉장히 쉬운 문제, 이런 것들은.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P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VI였는데 전류구하라는 거니까 I는 V분의 P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간단히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V는 몇 볼트냐면 200볼트래. 200 써주면 되고, P는 1.2kg니까 1.2 곱하기 kg는 10의 몇 승? 그렇지, 10의 3승.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요거 2 나눠주고 이거 딱 나눠주면 되겠네. 10만 남네. 이거 해서 5가 되겠지. 그러면 5, 20, 6 2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전류는 6A 라는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요게 지금 애니메이션이 됐구나. 나 이게 전체를 애니메이션을 했는 줄 알았네. 했는 줄 알았었는데. 오케이. 그다음 이것도 이렇게 되네. 아이고 이런. 자, 적산 전력량의 이번 달에 적산 전력량계는 우리 아파트 보통 살거나 이제 자기 집에 살 때 과금하러 몇 킬로와트 아워를 썼는가를 우리가 계산을 하죠. 그 적산 그거를 적산 전력량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력량이야, 양계. 이것은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야. 얼만큼 에너지를 소비했느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소비 에너지가 13kWh로 표시되었다. 즉 W가 13kg, 킬로는 10의 몇 승? 3승. 와트, 아워는 1시간을 의미하는 거지. 1시간은 몇 초일까? 그렇지, 3600초가 되겠네. 그렇지? 3600초, 세컨드. 이거는 세컨드. 그리고 여기는 킬로와트, 단위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와트초네. 와트초는 와트와 초를 곱해주면 얘는 뭐였을까? 그래서 줄이지. 그래서 13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3600 줄이다 라는 이러한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한 것이죠. 이랬을 때 이것은 몇 킬로칼로리에 해당되는가를 묻는 거네. 얘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열량, 칼로리와 줄의 관계식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쓰냐면은 H는 0.24 줄이다, W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돼요. 이거 공식이야. 그냥 딱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돼요. 또는 W는 이거 0.24분의 0.24분의 이거 대략이야. 약 써주면 돼. 약 about 0.24분의 H다로 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 이 줄을 구할 때는 얘는 H는 히트, 열량을 의미하는 거야. HEAT. 얘는 그래서 칼로리야, 단위가. 칼로리를 구할 때는 칼로리 H는 0.24W로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대략 그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줄을 할 때는 0.24분의 H인데 이거 0.24분의 1 곱하기 H잖아. 그러면 1 나누기 0.24 하면 얘는 또한 대략 몇이 되냐면 4.2가 돼. 그래서 4.2H로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공식으로 써서 이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또 이런 공식을 여러분들 너무 외우는 게 많아지니까 내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담으로 얘기를 할게요. 과거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한 몇백 년 전에 몇백 년은 아니겠지만은 1칼로리라고 하는 이 단위를 열량을 줄이라는 사람이 나 칼로리라는 단위 안 쓸 거야. 나는 줄이란 단위 쓸 거야. 해가지고 뭐라고 했어? 4.2줄이다.
라고 딱 정의를 한 거야. 이거 대략이에요. 이거 계산기 써가지고 하는 건데 어쨌든 4.2줄이다 라고 하면 돼.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1줄은 몇 칼로리다? 그렇지, 0.24 칼로리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문제를 교재에 있는 대로 푸는 방법도 풀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40분이 또 지났네. 많이 지났네요. 자, 여튼 이거 내가 푸는 이제 그 공식으로 풀어도 돼. 그래서 지금 킬로칼로리로 구하는 것은 H는 0.24 W 쓰고 0.24에다가 W는 에너지지. 에너지는 전력을 몇 시간 썼느냐, PT로, W는 그래서 PT로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지. P는 몇이야 지금? 이렇게 13kW라네. 그래서 13 써주고, 킬로는 10의 3승, 그리고 와트는 전력에 대한 단위야. 그래서 딱 써주면 되는 거고, T는 지금 아워로 표현해놨어. 아워는 1시간은 몇 초? 그렇지, 3600초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되는데, 요 계산은 지금 요거 계산한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만일 시험 문제를 이런 걸 냈다고 하면은 요렇게 계산해도 맞다라고 내가 해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풀이 1이야. 또는 풀이 2는 이건 이제 전기 응용의 전열공학에서 이런 것들도 많이 다뤄요. 그때 이제 전열공학 이런 데에서는 이제 보통 열량을 Q로도 표현해. 지금 열량을 H로 내가 썼잖아. 히트, HEAT. 히트로 해가지고 대문자로 그냥 H로 해서 계산하는데, 전기 응용의 전열공학일 때는 열량 구하라고 할 때 Q로 보통 표현합니다. 그때 이 열량 Q는 860 PTN이다. N으로 쓰는데, 이거 N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효율을 의미해요. 이타라고 하는 효율이야. 요거 갖고도 그냥 바로 풀어. 그래서 이거는 860 곱하기 P는 지금 13kW니까 13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써주고, 와트 됐고, T는 1시간이니까 마찬가지로 3600초 이렇게 계산하면 주면, 얘는 요거 계산하면 이게 딱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 예제에서 중요하게 지금 얘기해 주고 싶은 내용은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1kWh는 몇 킬로칼로리냐를 이제 계산하는 것이야. 1kW, 우린 전력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전력량이라고 하는 거야. 와트에다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력을 얼마나 썼느냐, 전력량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력량. 그것이 우리는 W라고 하는 공급한 에너지 또는 소비한 에너지다라는 얘기인 거고. 힘들다.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해주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량을 열량으로 표현해보자 라는 얘기야. 그 계산하면 860 내가 PTN이라고 한 것이 이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자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1kWh를 1kg니까 10의 3승이 되겠지. 1kWh는 1kWh는 1 곱하기 키로는 10의 몇 승? 3승. 와트 써주고, 와트는 단위니까 대문자로 쓸게요. 와트. 그 다음에 아워는 몇이야? 몇 초? 3600초. 100 세컨드가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칼로리랑 바꾸려면은 그 에너지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W는 PT라고 했었잖아. 그치? 에너지는 이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교재는 이제 줄 퍼 세컨드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네. 1 곱하기 10의 3승 그냥 10의 3승 써주면 되고, 와트는 뭐야? 그렇지. 줄 퍼 세컨드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3600. 그 다음에 세컨드 이렇게 되는 거야. 단위 이제 단위 계산해 볼게요. 여기 세컨드하고 약분되지. 그래서 얘는 3600에다가 곱하기 10의 3승
주울이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렇죠? 요렇게 약분해서 하는 것도 단위를 갖다가 약분하는 거 이렇게 쫙쫙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그런 것까지도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또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와트초? 와트초는 주울이네. 그냥 이렇게 해서 주울로 그냥 가도 되는 거야. 그래서 3600 곱하기 10의 3승 주울 이렇게 가도 되는데 요렇게 와트는 주울 퍼 세컨드다 라는 거 알고서 약분해가지고 줄 이렇게 가는 이러한 테크닉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1주울이라고 한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주울, 1칼로리는 몇 주울이라고? 주울이라는 사람이 나 칼로리 단위 안 쓸 거야 해가지고 몇이라고? 그렇지, 4.2주울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1주울은 몇 칼로리라고? 그렇지. 이거 4.2 뒤집어. 그러면 0.24가 되는 거 아니야. 숫자만 봤을 때는. 그래서 0.24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0.24 칼로리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3600 곱하기 10의 3승 주울이라는 얘기는 3600 곱하기 10의 3승에 여기다 몇을 곱하면 되겠어. 그렇지. 0.24 곱해주면 되겠지. 그거 계산하면은 얘는 대략 몇이 된다? 860 킬로칼로리가 되겠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벌써 45분이 지났네요. 이거 내용이 우리가 수업을 난 좀 더 많이 좀 하려고 했는데 데이터도 너무 커져요. 이런 용량이. 그리고 내가 해주고 싶었던 게 아까 내 보조 단위 3kg, 뭐 메가, 기가, 테라 이런 또는 미리, 마이크로 또는 나노, 피코 요 단위까지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리고 파일 저장하는 거 이거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그거는 좀 다음 시간에 내가 또 기억을 해야겠지만요. 그때 다음 시간에 하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요. 조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나 잘 들어주길 바라고요. 오늘 한 내용 꼭 복습해 주길 바랍니다. 몇 번을 듣고요.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적고 그리고 이동할 때나 게임 같은 거 하지 말고 외워두길 바랍니다. 네, 잔소리 그만하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